안녕하세요. 집구석 일렬로 돌아온 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에 한번 뵙고 이제 이렇게 봄에 봄비가 내리는 오늘 이렇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반갑네요. 봄장마. 봄장마. 진짜 오늘 비가 장마같이 내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요즘 핫한 영화 파묘로 이번에는 드라마 아닌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네네. 네. 관계없습니다. 그게 그거지. 짧고 긴 거 차이 왜 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드라마로 하다가 보니까 드라마가 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호흡이 기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암시나 뭐 네가 추측해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함축적이고 이런 게 좀 덜한데 영화 같은 경우엔 그런 게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영화가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도 뭐 함축, 뭐 암시, 이거에 뭐 그냥 끝판왕 맞아요. 같은. 완전. 걸어 나오면서 막 해석하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그 영화에서 본 거보다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석을 찾아보고가 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기한 영화. 맞아요. 그랬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봤지요. 누가 보셨죠? 봤지요. 조희연이님? 근데 저는 나오면서 사실 옆에 같이 본 친구가 한 말 때문에 이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후반부로 가도 돼요? 그럼요. 상관없어요. 네. 아니, 어차피 스포할 거잖아, 우리는. 그 일본 장군이 묻혀 있었던 게 이렇게 서서 묻혀 있었잖아요. 모르죠. 기피디님은 전혀 안 받고 저는 알아요. 그럼 일단 줄거리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거였구나 하고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있다. 얘기가 근데 되면. 그 친구는 어떻게 알았지? 사전. 아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설명해 준 건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지키는 장군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본 거예요. 네. 요거 네. 얘기는 그럼 좀 이따 이게 또 핵심이죠. 그쵸. 호불호가 갈리고 이 메시지를 넣은 거에 맞아요.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좋다 나쁘다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거 뒤에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그 전반적인 느낌. 또 보신 분이 이름이 뭐더라? 개명을 하셔가지고. 팥죽으로 개명했습니다. 팥죽님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전 재밌게 봤어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아주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 안 하게 만드는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영화 볼 때 딴 생각하세요? 그런 영화 지루할 많죠. 수도 있죠. 그런 영화 꽤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지루해지는 순간순간들이 생기는. 하품 나고 졸립고 갑자기 이 와중에 내가 왜 졸립지? 약간 지루한데? 그래서 막 팝콘을 막 입에 넣고 다른 사람들도 팝콘 소리 나는 거 알죠? 맞아요. 그 영화. 여유 없을 땐 팝콘 먹을 생각도 못해요. 진짜. 그러네. 팝콘 사갖고 들어가 본 기억이 없어서. 아니 2시간짜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희한하게 영화가 조금 어려운 느낌은 있는데 또 이런 좀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빨리 시간이 갔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감독이 열일했군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은 장재현 감독이고 본의 아니게 저 이 사람 그 영화를 다 보긴 했더라고요. 우리 다 그랬을걸요? 다 그랬을걸요? 그렇지 진짜? 않아요? 오컬트 장인이래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기에 거의 천재래요.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에.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사바하. 그러니까 다 평점이 높아요. 맞아요. 다 본 영화네. 약간 노화를 안 같은. 봤어요. 다 안 봤어요? 저 오컬트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지. 저는 그냥 조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오컬트 영화가 항상 신비주의고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상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맞아. 그냥 뭔가가 약간 공포를 좋아하는데, 은은한 공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도 뭐야? 이렇게 놀래는 거 이런 거 말고. 약간 섬찟. 그냥 약간 미국 공포는 막 대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뭔가가 넣을 듯 말 듯 막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연기로 한번 나가보시죠. 아니 저는 근데 이런 영화 무서운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빙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이 붙는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무서워.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더 무서운? 그리고 파묘를 보고 나왔을 때도 왜 그 장군 귀신이 날 쫓아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섬찟함이 되게 무서운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잘 이제 그려내니까 뒤에도 그런 걸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완전 진짜 최고의 탑스타.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네, 주인공만 해도 이렇게 다 연기력들이 정말. 등장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은 김고은하고 이도현은 김고은은 처녀 그 무당이에요. 좀 유명한 뭐 잘하는 무당인가 봐요. 그리고 그 수제자 같은데 이 사람 뭐 법사라고 하던데 이도현은 법사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커플로 다니거든요. 그랬는데 의뢰를 받고 LA까지 가요. 근데 LA에서 의뢰가 온 게 어떤 거냐면은 LA에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 집에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뭐 어디 알 수가 깐난애기 같이 그런 애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계속 울고 뭐 치료 뭐 검사를 해도 뭐 이상도 없고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애가 계속 울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또 무당 찾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뢰를 받고 거기를 갔어요. LA에 가서 이제 그 애기도 보고 했더니 이거 약간 뭐 느낌 안 좋은데 뭐 그러면서 묘자리를 잘못 썼네. 이렇게 말을 하면 묘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막 산소탈이 난 거예요. 이러면서 조상의 그 묘가 막 살려달라고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맞아. 불편하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김고은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묘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묘를 찾아서 거기 이제 묘를 파보는 거. 그렇게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묘를 파묘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파묘가 또 그 묘자리가 원래 되게 중요하니까 뭐 이장도 하고 뭐 파묘하는 게 있잖아. 의식이 있고. 근데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할아버지 파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왜냐면 되게 이상한데 뭐 그때 선산이 없고 막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데 붙여가지고 한참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화장을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그 의식이 그냥 뭐 가서 우리 뭐 삽 들고 가서 이렇게 파서 뭐 다시 이렇게 화장 더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대단한 의식이 필요하고 정갈하게 해야 되고 그날 뭐도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되게 중요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돈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래서 풍수사랑 그 장의사가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풍수사가 우리나라 이제 되게 유명한 풍수사 지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최민식 그 다음에 유해진은 장의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울린다. 1%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나라 찰떡이었어. 1% 그 사람들 뭐 대통령 염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다 그거 듣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다 염한 그분한테 가서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가서 유해진이 가서 다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 다 듣고 조사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해보자. 그래서 파묘를 저 묘를 이제 파보려고 가는데 근데 그 산을 갔더니 강원도였나? 강원도였죠. 그쵸. 거기 갔는데 가는 길도 정말 음침하고 뭐 꼬불꼬불하고 막 이런데 근데 갔더니 너무 이건 악지 중에 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안 위치가 좋다고. 거기에 묻으면 안 되는 위치 같은 막 희한한 데를 갖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스님 유명한 스님 기순회라는 스님이 여기를 터를 알려줬다. 그래서 여기 했다. 그래가지고 파묘하자 그러니까 파묘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 풍수사 그 최민식이 안 돼. 이거 못 해. 건드리면 이거, 다 죽는다. 다 줄줄이 줄초상이 되게 난다. 중요하기 때문에 피라미드요? 그럴 수 있대요. 줄초상이 날 수도 있다. 색다른 접근인데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이제 부잣집이니까 돈이 이제 엄청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욕심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김고은이 그렇게 얘기해요. 애가 아프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역시 자본주의. 대살굿이라고 이제 이게 파묘를 할 때 어. 귀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대살굿을 해서 그 영을 다 불러들여서 그 영을 이제 따돌리고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델루나 보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돼지 머리를 다 사람 대신 돼지를 그쪽으로 여러 마리를 막 이렇게 사람 수대로
세워놓고 만두도 그 또 옆에서 원래 제갈공명이 사람 머리 대신 만두 썼잖아요. 아 진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계속 가시죠. 그래서 누가 거기 갑자기 산으로 갔어. 아, 재밌어서. 돼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 산은 돼지? 아니요. 아, 돼지를 머리. 아니요. 뭐 그러니까 통째로 돼지를 통째로. 통째로 아, 이렇게 다 맞아, 세워놓고 통째로.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 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돼지 몸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하면서 네. 이제 들어오면 다 오해해서 따돌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피해 없게 그렇게 구슬하면서 오, 하더라고요. 천재인데? 그죠? 그런 의미를 맞아요. 그래서 생가치로의 돼지가 그 생각났어. 뭐 이렇게 파는 사람 인부들도 그 뭐지 부정타면 안 되니까 맞아요. 돼지띠 돼지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오. 그거조차도 이제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파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파묘를 해서 그 관을 가지고 화장터로 가는데 뭐 비가 막 엄청나게 그 막 산한 그 분위기 아 알죠? 이게 그거였잖아요. 뱀을 죽인 순간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하면서 인부들이 그걸 이제 묘를 파낸 자리에 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인부들끼리 죽였구나. 막 잡담을 하다가 뭐 별일 없겠지 뭐 이러는데 이제 그 아래 한 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뱀이 머리가 되게 사람 귀신 머리 같은 그런 머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죽였구나. 확 목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제주도 좋아. 사람 비명 소리가 난 거예요. 뱀을 좀 그때 좀 맞아요. 섬찟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오늘 같은 날씨. 그래서 날씨 근데 잘 이제 잡았네. 맞아 오늘 같은 날씨다. 화장터에 갔을 때 이제 이게 관 안에 뭐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때도 의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절대 관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화장하라고. 바로 화장을 해달라 했어요. 그 이제 의뢰인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잘 사는 집 사람이었으니까 금은보화라도 있으려나 이러면서 그래서 꼭 왜 그런 사람 있잖아 하면 막 이렇게 욕심을 내지. 근데 여기서도 원래 바로 화장터로 갔으면 되는데 그 직관 최민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비 오는 비오는 날은 하면 이렇게 탈이 화장을 있다고. 하면 탈이 난다. 그리고 이 사람도 좋은데 못 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관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렇게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라 하니까 찝찝했던 거예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이래. 그러니까 바로 화장 안 된다. 그래서 하루는 기다렸다가 내일 날씨가 맑아지면 하자 하고서 이제 인근 아는 병원으로 부탁을 해서 가요. 그래서 거기 영안실에 이제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계자가.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장의사 유해진이랑 잘 아는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좀 해줘, 좀 기다려줘,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뭔데 이러니까 뭐 되게 부잣집 막 그런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관계자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살짝 열었는데 뭔가 뭐 이상한 험한 게 나왔어요. 인디아나 그래가지고 존스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 그 홀령 같은 게 이제 그 옛날에 죽은 그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인가 뭐 그 홀령에 가가지고 LA까지 가서 막 비행기 타고 가신 거 아니고? 찾아간 거예요. 아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 아들 찾아가 아들이 막 죽고 근데 원래 이 아들이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고 첫째가 그 누워있는 손자처럼 증세를 앓다가 죽었어요. 대대로 이제 영이 네. 근데 이제 둘째 아들한테 간 거죠. 첫째가 죽고. 첫째 아니 잠깐만 근데 첫째가 아니 거기서는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LA에서 아니요. 장손이 죽었다. 형이 죽었다 그랬어요. 형은 자살에 그렇게 해서 형 자살을 자살했고. 했고 너무 힘들어서. LA에는 LA 가서 이 집의 아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지.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는 계셨잖아. 그러니까 손자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아버지의 형이구나. 파묘했던 네. 그 묘의 주인은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갓난아이의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조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그런 막 기운에서 그래서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거 파묘 때문에 의뢰를 하고 해야 돼서 LA에서 잠깐 나와 있는데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귀신 같은 게 막 이렇게 환청 같은 게 들리더니 뭐 여우가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는 막 그런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그 호텔에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막 경례를 하고 막 같이 말 수 없는 하더니 창문으로 뛰어내렸나 하여튼 그렇게 죽었지. 아니에요. 그러고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최민식이 영혼이 나간 걸 알고서 이제 이 사람 위험하다. 그리고 막 전화를 해요. 아니 막 와요. 이 사람한테 오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누가 진짠지.
밖에서 갑자기 막 뭐 사장님 이러면서 최민식이 막 문 열어달라 그러고 있고 근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최민식인 거예요. 문 열면 안 된다고. 그 어떤 게 그래서 창문을 재민식, 열으라고 진짜 했는데 재민식. 두드리는 게 재민식이겠지. 최민식이었고. 진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전화가 재민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요즘 되게 귀신은 전화도 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헷갈린 게 왠지 문 앞에 있는 게 귀신 같은 거예요. 나도. 그렇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았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으라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귀신이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화한 사람은 문 열지 말고 창문가로 가시라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으라고. 근데 여는 순간 이제 막 웃어요. 전화기 소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멋진데? 거기서 너무 헷갈렸어요. 보는데 문 아니야 문? 왜냐하면 저는 또 그 전에 이 오컬트 드라마 악기를 본 상태라서 악기는 문으로 왔거든. 그니까 얘는 전화도 할 줄 알아 이제. 오, 첨단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요 내용까지 지금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무덤을 이제 갖고 와서 뭐 화장을 하고 그래 급하게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이 악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까지 요거 종결되는 듯한 요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있고 여기가 이 영화가 보면은 6부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 뭐 2부 뭐 이렇게 맞아요. 사이사이 제목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파트가 있는데 1 음양 오행 그다음에 2 이름 없는 묘, 3 홀령. 그래서 여기까지가 홀령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손자한테 간 순간에 이제 화장이 됐어요. 그래서 손자는 살아났어. 그 순간. 그래서 이제 뭔가가 이제 됐네 일단락됐다라고 이랬는데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까 그 인부 뱀을 이렇게 딱 주면 네네네. 그 인부가 갑자기 뭐 알 수 없는 병이 막 오고 막 아파 죽겠고 막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최민식이 또 이제 걱정돼서 가본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것도 감독이 심어놓은 그 하나의 장치인데 가는데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서 재탐색합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가 진짜 여기서부터 경로를 이탈해서 재탐색하는 내용을 와 진짜로. 그걸 심었다고. 우와, 깨알이다. 그래서 왜 또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 허리를 끊는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허리를 끊어요, 지금.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부 파트, 2부 파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주제가 바뀌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1부까지는 엄청 몰입을 했어. 그래서 보고 막 스산한 기억하고 그 이제 아까 대살구슬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살구슬 김고은이 정말 진짜 이제껏 보지 못한 그런 진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전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표정이면 뭐면 막 돈 흥정하고 이러는데 사기 집단이야? 약간 이랬는데 굿하는 거 보고 네. 저는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 알아 누웠겠다. 괜찮을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황정민의 곡성을 덮어버렸어. 진짜 그걸 다 잊었다 하더라고요. 그 진짜 정도로? 대단한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진짜 그때 막 뭐지 이렇게 온몸에 맞아. 전율이 흐른다고 해야 되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진짜. 그리고 그 이도현이 거기서 이제 법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문을 북을 치면서 막 주문을 막 알 수 없는 주문을 막 외우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굿을 막 춤을 추면서 굿을 하는데 근데 그 이도현 그 거의 신들린 것 같이. 신들처럼 이렇게 막 맞아요.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고 아무튼 그 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뭐 몰입감이 쫙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실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뒷파트.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걸 위해서 앞에 걸 빌드업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걸 다 심었다. 이를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여기 심은 게 뭐냐.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다 들어본 바로 항일 코드를 이제 이때부터 다 곳곳에 다 심어 놓거든요. 감독이. 뒤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처음부터 이제 빌드업하면서 앞에도 살짝 일단은 처음에 빛도 끝도 없는 부자, 그냥 부자야. LA에 사는 사람이 뭐에서 했는지 몰라. 이때 약간 의심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아버지를 숨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 마라. 할아버지. 네. 떳떳하지 못한. 그리고 왜 거기 묻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데 그런 걸 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 안 해주지? 부잣집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부 그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허리를 아까 끊었다 그랬잖아요. 허리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새롭게 또 전개되는 맞아요. 느낌으로 이제 저희한테는 다가왔는데 그 최민식이
풍수사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 인부를 찾아갔는데 그 뭐 뱀이 나와서 뭐 그걸 끊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레온나라고 하던데 일본에서 나오는 요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얼굴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 몸은 뱀이야. 그래서 뱀이 원래 돼지하고 상극이래요. 뱀한테 이기는 게 돼지라고 음양오행에서 네, 그렇다면서요. 뱀이 잡아먹는다면서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돼지들을 하고 뭐 돼지로 막 도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죽였어. 그때부터 이제 몰랐던 그게 거죠. 이게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봐야겠다 하면서 최민식이 다시 가서 막 파보죠. 또 하는데,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뱀을 발견을 했고 어. 이 아이구나 해서 뭘 막 파기 네. 시작했죠. 그래서 팠는데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구나. 근데 이게 엄청 큰 묘상이. 묘가 있는데 이게 묘를 이렇게 그 묘가 관이 있는데 관에 이렇게 가로로 눕혔는데 세막줄처럼 이렇게 쇠로 탁 세워서 이렇게 팍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철조망 같은 걸로 막 쇠로 막 둘러놓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그런 오래된 것 같은 그거를 딱 이렇게 세로로 팍 찍어놓은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의 관이 있었던 무덤인데 그 옆에 첩장이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박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 관을 또 덮어놨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의뢰인 가족들한테 뭐 아닌 거 뭐 있죠 막 물어봤더니 친일파라고는 얘기는 했죠. 맞아요. 뭐 옛날에 그래서 약간 숨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다가 이 묘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무슨 절이 하나 있어. 법관사였나? 보국사. 그래서 보국사라는 절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풍수지리 그 마크를 막 새겨놓고 이제 그걸 하는 절이라는 걸 보고 풍수사니까 이제 관심이 약간 있었는데 그 절로 일단 가본 거예요. 이 근처니까 이 땅에 대해서 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기 스님일 수도 있겠다. 그 지순애라는 알려진 스님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 보국사라는 절도 사실은 그 보국사라는 그 이름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 뭐 국가를 호국보훈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 이름도 그것도 맞죠? 스님 이름이 여기서 원봉 스님이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감독이 노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열단이 있었는데 의열단장이 이름이 원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넣으시고 유해진이 하는 장의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의열 장의사야. 이름이. 네. 그리고 올 때 차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간 싣고 거기 차 번호가 498 0815. 왜? 몰랐어? 0815 그러니까 8월 15일. 아니 전 그게 왜 45가 아니고 49라고 해놨을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운구차는 1945. 차라는 그리고 이하림의 차는 195 0301.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멋있다. 그건 못 봤어요. 아니 저는 앞뒤가 조금 다른 거예요. 49081호도 광복절인데 왜 연도가 안 맞아?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장치 심어놓은 거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또 파묘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동전을 하나 던지고 온대요. 이렇게 100원. 땅값으로 이렇게 잘 파고 간다고 잘 사용하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보통 10원을 한대요. 근데 그 땅이 안 좋은 기운이었으면 10원을 던지고 그리고 좋은 기운이면 100원을 반대가 100원을 던지고. 그랬어? 하여튼 보통 그래서 10원을 하는데 근데 10원으로 이제 했어요. 10원으로 했는데 원래 10원 하던 대로 보통 하는데 땅 색깔이랑 10원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잘. 그래가지고 감독이 100원으로 했구나. 500원 하긴 좀 그런데 하면서 100원을 한 거야. 얻어 걸린 거야. 100원에 이순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그렇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독이 하도 장치를 많이 심다 보니 그 100원짜리 이순신도 장치 어떻게 아니냐. 이런 장치를 어떻게 그것까지도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이 친일파 해결도 이순신이 하는데 그게 또 최민식이었어. 명량의 이순신은. 명량, 많이 갔네. 진짜 그렇게 맞았네요. 그게. 신기하죠. 우연히 맞았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거는. 하다 보니 막 뭐가 또 도와주는 느낌이야.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이름. 아, 맞다. 최민식의 이름, 그다음 김고은의 이름, 이도현 배우 이도현, 그다음 유해진의 이름이 전부 다 네.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이름이라고 네. 그 얘기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도훈 같은 경우는 봉길이거든요. 윤봉길. 윤봉길 성부침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이 막 이렇게 그 요새 왜 영화 가면은 우리 이제 넷플릭스 보다 보니 이게 자막 없으면 안 들리는 게 더 맞아요. 심해졌어 또. 그러니까. 그쵸? 옛날엔 또 그거 안 답답하게 넘겼는데 지금은 이번에 자막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그러니까 얘기 다 지금은 했어요. 이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랬어요. 근데 뭐 얘기 뭐 하다가 잘 모르니까, 이름 안 알려진 사람 잘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 봉길이가 어쩌고저쩌고, 봉길이, 막 윤서방 막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저 사람 이름 봉길이면 막, 윤봉길이야? 정말? 그러네. 윤서방이라 그러고 봉길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윤봉길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봤어요. 와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이제 나왔는데 최민식이 나온 김상덕은 정치인으로 친일파 가문을 청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근데 그 이름이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저 이름 어디서 봤지? 이러면서 시작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진은 고영근이라고 개화파 지식인으로 친일파를 차단한 인물. 그 다음에 이화림은 임시정부와 의용군에서 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윤봉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서 윤봉길이랑 이화림이랑 붙어 다녔잖아요. 근데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이 사람들이 위장부부로 다니기도 했대요. 그런 것까지 다 감독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 거 너무 신기했고. 맞아요. 그리고 막 엄청 많아요. 그 주인공의 옷이 또 4명이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신 그 묘를 팔 때 요 사람 주인공이 지금 4명이잖아. 네, 최민식, 그쵸, 유해진, 그쵸. 김고은, 이돈. 4명이 딱 서 있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며 그다음에 그 옷 색깔도 다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사방신의 그 옷 색깔. 이도현 배우는 머리 묶고 있고. 네, 그리고 이도현, 김고은도 그렇죠. 이도현 배우의 그 스타일이 정말 힙하고 막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온몸에 문신, 막 그 법경 같은 막 그런 걸로 다 온몸에 문신을 했고, 머리 이렇게 뒤로 탁 묶어서 길어서 했는데, 이 사바한가? 그 영화를 이제 이 장대현 감독이 할 때 이제 인터뷰를 다니고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남자 무당을 하나 젊은 남자 무당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 사람 이제 스토리가 이도현의 그 스토리가 야구를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병이 와가지고 야구 선수 못하고 여기 밑으로 이제 출제자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법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스토리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또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버릴 게 와, 없어. 진짜.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스님 이름이 기순애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여우가 우리나라 뭐 호랑이의 허리를 끊는다 그렇게 하듯이 이제 여우에서 기츠네 그 일본 말로 여우가 기츠네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따서 기순애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게 아까 호텔에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막 뭐 최민식 귀신이 문 두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막 죽었잖아요. 막 근데 그때 보면 막 창밖을 보면서 막 경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가 지금 그 하나인가 무슨 그 건물 자리인데 옛날에 조선 총독부 자리였대요. 그 호텔에서 내려다 보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친일파고 일본 거기에 했으니까. 서울시청 앞에 있는 네네. 그 프라자 호텔 얘기하시는 거구나. 맞아, 프라자 호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총독부 보고 인사하고. 예전 그 중앙청이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 건물까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것만 봐도 다 항일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묘에 그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초반부터 그걸 계속 최민식이 막 이렇게 묘비를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설득해서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경도 위도 숫자가 묘비에 적혀 있어요.
그 호랑이의 허리라고 표현한 게 우리나라 지도에 지도에. 그 호랑이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허리 부분에 정확히 딱 척추 음. 그 부분의 경도 위도 그걸 묘비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한테 가시관 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불길한데 이걸 처리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서 어쨌든 그 밤에 저는 왜 꼭 밤에 혼자 가는지 몰라요. 그 낮에까지 같이 아니 낮에 갔는데 그러니까 혼자 안 돼가지고 그죠, 결국은 그죠. 밤까지 계속 그러니까 했던 혼자 거지. 부르지 말 혼자.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다 이제 불러서 하룻밤 여기 창고에 두고 이제 내일 화장을 하러 가자. 그리고 화장을 이렇게 두는데 김고은이 막 말피 주변에 뿌리고 둘이서 작업을 해놔요. 혹시라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달이 나죠. 밤에 그게 밤새. 안 먹혔던 이유가 그 이제 그 도깨비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온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뭐 험한 것이. 근데 그게 일본 거라서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귀신은 맞죠? 계속 대사에 나오잖아요. 일본 귀신은 가리지 워낙 않는다고. 강력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찹쌀이랑 더 해가지고 말피, 백말피까지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하늘로 맞아요. 솟아 올라가지고 마루가 거의 거기를 뚫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최민식이 전에 왔을 때 스님을 뵈보러 왔을 때 창고에서 뭘 발견을 해요. 쇠 말뚝 이거를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 한 장이 있었잖아요. 항일운동하던 분들인가? 근데 그분들이 무덤마다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뚝을 뽑으러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무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시절에 자꾸 무덤을 파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잣집 무덤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뚝을 작업했던 사람들의 작업 도구가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최민식이 불러주거든요. 읽으면서 누구 이렇게.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 말뚝을 뽑으러 다녔던 사람들인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안 나와서 이거를 다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자꾸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척추를 찌르듯이 말뚝을 우리나라의 기를 빼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으러 다녔던 독립운동가들인 거예요. 그 말뚝을. 근데 결국엔 그 말뚝을 증조 할아버지 무덤을 이용해서 그 말뚝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무덤을 그 자리에다가 위장하는 거지. 그냥 산소 같은 근데 거. 그거를 척추의 자리로 우리나라의 그 척추 중심부라고 생각되는 그걸 정확히 표현을 해서 거기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관은 그 밑에 이용당한 거를 숨기기 그쵸. 위한 맞아요. 이용한. 그래서 친일파였는데 그렇게 일본에 충성하더니 결국 끝에 죽어서도 죽어서도. 이용당하네 막 이런 그 메시지를. 묘자리도 그렇게 사납게 되고 후손들이 다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그랬으면 그게 좋겠다.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 이걸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해봤나봐요. 뭐 이완용의 후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뭐 매국노라고 이제 이완용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은 박형근이라고 이제 가상인물로 했는데 이완용 뭐 스토리도 조금 따고 막 이렇게 땄는데 정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완용 같은 경우에 뭐 진짜로 그 자식이 뭐 죽었다 하더라고. 뭐 아파서 뭐 어떻게 됐고 뭐 되게 끝이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비슷한 사람 한 명 박모가 있었는데 진짜 뭐 스토리가 정말 비슷한데 이 사람은 묘를 진짜 좋은 데를 했어요. 바다 보이고 뭐 어디더라 우리나라 그 무슨 거기를 했는데 근데 후손이 그 묘를 팔아먹은 그것도 끝도 안 좋고 뭐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씁쓸해요. 그냥 그걸 다 그렇게 본인이 한 대로 돌려받는 거긴 한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친일파로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도 들어야지 우리도 살지. 맞아. 속병 안 생겨 진짜. 그래서 새말뚝 그 얘기가 여기 대사에도 나오는데 새말뚝 그 제거 작업이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업을 우리나라 전기 막 그래서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최민식은 풍수사니까 이거 우리나라 전기 끊고 막 그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고영근이 유해진이가
아이 그냥 측량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되게 중요한 그런데 다 이렇게 전기 막 그런 흐르는데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그걸 측량을 하려고 일본 때 그렇게 한 거야. 전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99%뭐 그래 그렇다 치고 뭐 99%가 뭐 그 측량이를 쳐도 1%는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그 아니라고 재민식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우리 전기를 어떻게 끊으려고 했던 그 장군의 묘였어요. 그 장군이 이제 장군 귀신이 막 나오는데 근데 그 장군이 알고 봤더니 뭐 몇백 년 전이라서 딱 그 날짜 시간을 보면 임진왜란 때 이제 활동한 장군 같더라고요. 막 이거 막 이렇게 맞아. 쓰고 있고 그런 그때 장군인데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장군의 배에다가 그거를 몸에다가 그래서 말뚝을 다 이렇게 수술처럼 말뚝을 몸에다 받고 다 이제 꿰맨 거예요. 시신을. 그렇게 해서 묘를 그렇게 세운 그러게, 거죠. 또 그래서 장군은 우리나라 장군? 아니요, 일본 장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그 말뚝을 찾으려고 그 사진을 발견하고 그러면 여기가 말뚝 자리다. 경도 위도 이걸 한 거 보니까 그 말도 허리를 끊었다는 건 여기에 말뚝이 박혀 있을 거다 하고 스님한테 왜 하루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탈출을 해서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군이 해가지고 주변에 장군 귀신이? 그쵸. 그 귀신이 막 해서 막 그 난리를 한번 치고 도깨비불로 다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저 장군을 불러내고 불러낸 상황에서 그 최민식이 무덤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 말뚝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 말뚝을 없애야 저 장군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파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막 계속 이러고 작업하고 있는데 시간을 끊는 게 이제 너무 지체돼서 장군이 돌아온 거예요. 최민식이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달려들어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민식이 그 장군한테 이렇게 그 장군 귀신이 사람 간을 이렇게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또 찌르고 있는 와중에 최민식이 그 상황에 막 생각을 해요. 말뚝이 왜 없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이 장군 몸이 말뚝인가 보다라고 캐치를 하고 근데 이게 장군이 철근 막 이런 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철을 이기는 거는 젖은 나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흐르는 피를 옆에 있는 나무에다 이렇게 적셔서 장군을 내리쳐요. 그랬더니 장군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장군을 잡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되게 대사가 이어지는 그 상황이 철근을 젖은 나무가 이기는 거야?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은 나무는 맞아요. 도끼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철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피를 물 대신 이렇게 묻히는 것도 너무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되니까 좀 싫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메시지 줘서 나는 너무 좋다. 전 돌려 말한 것 같아서 되게 왜냐면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설명한 거잖아요. 누가 아프니까 뭐 이렇게 파고 봤더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발걸음이 다들 생각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군 몸이 말뚝이란 메시지를 놓쳤어요. 쟤는 뭔 거야? 말뚝은 뭔 거지?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철근을 나무가 이긴다는 그거에 약간 홀려가지고 그랬구나 했는데 말뚝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봤던 친구가 나오면서 결국 저 장군 몸에 말뚝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이러고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나오면서 생각. 근데 왜 장군을 우리나라 장군을 안 하고 계속 메시지가 계속 대사 중에 있었잖아요. 일본 귀신은 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하늘을 맺힌 사람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가리지 않는데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도 알죠. 우리 그 눌려있던 그 일제시대에 대한 원한? 그래, 쟤네는 귀신도 저렇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 귀신이 도깨비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로 치면 우리나라 도깨비는 딜이 된대요. 그러니까 좀 짓궂고 장난스럽고 원하는 거 해주면 그러면 나 이거 해줄래? 그럼 나 이거 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대요. 막무가내. 근데 왜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홀령들이 막 돌아다니면 각자의 그거 그래 너의 원한은 들어주고, 뭐야? 물어보고. 그래서 들어주고 그래 풀어줄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추측하기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재해 막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하루아침에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홀령들 하나하나의 원한이나 그런 거를 또 뭐 없을 수도 있고 살필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홀령들은 우리랑 다르게 그런 개인 그거 다 들어줄 거 없어. 그냥 막 가. 일단 쓸어. 그런 이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 때마다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역사 영화 관련된 영화들 있잖아요. 시대별로. 뭐 국제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얘기니까.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역사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저런 걸 잊으면 안 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3.1절에 그 천안 독립기념관을 가거든요. 근데 매년 3월 1일에 행사를 해요.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919명을 모집을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기념행사할 때 만세운동을 하게 하고 뭐 주변에 이런 독립기념 그 해설을 그날만 특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해설을 신청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그 해설사분이 그 3.1절 운동만 쫙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잊으면 안 되냐면 일본이 계속 역사를 지우고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약간 올라온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되게 애국자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전 줄거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예요. 근데 거의 장군이 이제 근데 사라지면서 이게 오컬트 영화치고는 이게 줄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맞아.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누가 하나 죽고 그러진 않아요. 다 막 다치기도 하고 그 홀령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 있기도 하지만 다 살아나서 이제 거기 LA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쪽에 이제 친일파 그쪽 사람들은 후손들은 뭐 이렇게 안 좋지만 이거 이제 어떻게 일 해결하려고 맞아요. 했던 이 4명들은 다 했는데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왜 이런 거 막 묘짜리 보고 이런 사람 막 사기치고 무당들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좀 좋은 역할 우리나라의 그 정기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역사를 좀 보고자 이렇게 했던 그런 걸로 나와서 좀 끝이 그래도 이게 그게 찝찝하진 않았고 나도 파묘를 본 이유가 이게 뭔데 이렇게 지금 인기가 있어? 왜?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 꽃피는 이 계절에 왜 이 오컬트 영화가 이렇게 날릴까?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불을 끼얹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영화 하나가 있는 게 건국전쟁인 것 같아요. 맞아. 그쵸. 건국전쟁이 이제 너무 대도 안 하게 역사 왜곡해서 전 보진 않았는데 볼 필요 없다 그러고 굳이 또 그래서 그러고 나 사람들이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랬는데 마침 이 영화가 근데 그걸 노리고 개봉을 했을까? 어떻게? 그냥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안 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건국 전쟁인가? 그 감독이 네. 망언을 했더라고. 뭐 페이스북에 그 페이스북에 네. 아니 그 기자 간담회 같은 데서 네. 그런 반일하는 영화 같은 거를 보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 이야기를- 때문에 그 뒤로 더 그래서 치솟는다고 했던 그 것 같아요. 밑에 막 그래? 안 보려고 봐야겠네. 했는데 난 봐야겠다. 한 번 더 볼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맞아. 불을 지폈다고.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네. 파묘가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연장선상에서 일본에 지금 대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구분합시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친일파에 대한 감정. 그쵸. 인 친일파죠. 거죠. 이게 제가 항상 이 지리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붙어 있는 나라가 안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만약에 일본이 먹고 살 게 많았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힘이 셌을 때 쳐들어갔을 거예요. 없으니까 안 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단지 이게 넘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박쥐처럼 넘에 박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옆집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가족을 해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전 인류적으로는 그렇게 볼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등친 거잖아요. 같이 살던 사람을 친구를 배신한 느낌.
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쳐먹고 사실 또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이용을 당한 거고 죽을 때까지도. 그거는 이용을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그 사람 선택인 거고 그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뭐 우리는 그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관심 없고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지. 저는 인간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그냥 그 상황에서 구한말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힘이 약했어요.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자면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그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외세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지켜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팔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친구를 판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사람을 좋게 평가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치,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신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을 왜 올라와. 맞아. 올라와. 근데 어쨌든 감독은 이거를 본인의 의도로 다 심긴 했지만 그걸 대놓고 앞에 안 맞아요. 나타냈다는 게 일단은 잘 맞아요. 만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사주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본 해석을 또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음양오행, 뭐 네. 젖은 나무로 그 원래 상극이 아닌 상보 관계인가? 뭐 그 관계에서 그것을 이긴다는 거를 표현했고 이런 걸 보고 자기는 이게 교본 같다. 교재로 써야 된다.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너도님이 최근에 명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게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고 아는 사람도 그것만 보였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힐링 받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일 감정을 가지고 항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보이고 음양오행을 맞아. 보면 이게 보이고 보는 것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많은 걸 조사해서 다 넣었다는 게 감독이 대단하다. 진짜 그분이 디테일한 네, 감독님이신 것 기독교 같아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 대통합. 네. 그런데 오컬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계속 파는 거잖아요. 검은 맞아요. 사제들도 그렇고 맞아요. 사바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감독도 대단하다라는 감독이 생각이 진짜.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넷이서 다니니까 되게 민속 신앙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유해진이 권사인가? 집사로 나와요. 거기 장로님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아멘 같은 거 한다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뭐 계속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이사이 나오는데 첫 장면이 전 빵 터진 게 어머 기독교였어? 거기서 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그런 장치를 또 했다는 맞아요. 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성당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 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종교의 모두의 문화인데 그쵸. 그 장면이 왜 웃겼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맞아.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또 무속인이 또 이거 리뷰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치. 무성이도 이것도 최고의 영화라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모든 전문가가 봤는데 다 최고야.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든 이 거지. 감독이 진짜 대단해. 근데 또 이렇게 끝에도 이런 멋있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일 영화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는 그냥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 다시 말해서 한국에 집중하기 위한 거고 당하기만 해서 상처가 골마 터졌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며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두려움을 뽑아내고 싶었다.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영화 자체는 뭔가 뭘 이렇게 탓을 하고 이런 내용 전혀 없었어요. 그치. 그게 그냥 너무 잘 던져준 만든 거지. 거. 그래서 너무 와닿는 거고 이렇게 여러 분야 모든 분들이 보셨을 때 다 자기 분야 같은 느낌을 그래서 받으시는 맞아. 거죠. 아까 직접적으로 뭔가 맞아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더 와닿았던 그래서 거예요. 이게 좀 다 계속 회자가 맞아요. 되고 있고 곧 이제 천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설명
설명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영화에서는 진짜 맞아, 맞아. 근데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건 이해를 그건 못해. 좋은 거야. 그거는 좋은 설명하고 건데, 싶고 그런 이 느낌이었어요. 영화의 만듦새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됐다고 하나 이렇잖아요. 맞아요. 왜 신파도 막 신파 막 맞아요. 주입하면 진짜 싫잖아. 너무 심영래의 지치지, 기화가 지치지. 실패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앞에 20분 동안 설명을 하거든요.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보셔도 되고 너무 막 얘기를 다 많이 해가지고 보러 가기 싫겠다. 아니 이렇게 다 알고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보일 것 보이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좋았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또 두 번, 세 번 보기도 하죠.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부럽습니다. 이런 재능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그 죽이지 않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왜 우리나라의 오컬트 장인이라고 하는지 영화 보니까 그렇게 좀 알게 되겠네요. 그냥 메시지만 던져주는 내용인데 네. 그 파급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재밌었다. 아주 훌륭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